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면 과거에 비해서 참 살기 좋아진 건 맞습니다. 뭐 극장, 뭐 수영장, 뭐 곳곳이 다 있고 뭐 차 타면 뭐 못 갈 데 없고 뭐 어디 뭐 지하철 있고 다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세상인데 과거보다 환자가 훨씬 많아요. 과거에 검은 고무신 하나면 3년씩 씻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바로 사고 그것도 무슨 신발값도 비싸잖아. 뭐 15만 원, 17만 원 막 이렇게 비싸. 에이? 아, 그런데도 그냥 뭐 그냥 수십 켤레씩 씻고 다니는 사람 난 무언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가? 에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느냐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본인도 모르게 건강하게 사는 법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생활화된 것이 그냥 건강법이야. 그냥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지고 있는 거야. 그냥 반면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게 잘못된 거야. 뭔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병이 든 거야. 그거 역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그냥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 이걸 서양의학적으로 유전질환이라고 그래. 엄마가 유방암이니까 나도 유방암이라고. 그러려면 어렸을 때 생겼어야지. 그게 왜 50대 넘어서 생겨.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야. 또 희한한 얘기들 많잖아요. 어쨌든 병이 든 사람들은 부모와 같이 식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질병에 노출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요 해당 관련 질환에 대한 합병증, 누구나 한 번씩 병 진단을 받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되고 뭐 사망률이 얼마가 다 한 번씩은 다 따져봅니다. 합병증의 문제,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률이에요. 이런 두려움의 시간들이 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왜? 사람은 자꾸만 늙어가지 젊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줄어들어요.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희망마저 이것도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점점 쭈그러드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래서 얼굴에 보면 그게 관상으로 나타나요. 쭈그러진 인생의 그런 흔적들이 얼굴 관상으로 나타나. 왜? 병원에 가서 약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요. 이러다가 재발이 되면 또 희망의 불이 또 꺼지는 거야.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만 갖고 그걸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병이든지 반드시 리바운드가 나와요. 재발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제점은 본인이 질병 발생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질병을 가장 못 고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그리고 병원과 약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아마 제가 볼 때 99%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예요.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 네 가지 분야가 있어요. 서양의학 99%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져. 근데 동양의학적으로 1% 요걸 갖고 원인을 찾고 제거하면 아주 쉽게 고쳐. 또 대체의학적으로 딱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 1% 노력을 하면 99% 서양의학으로 99%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것을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어. 의학의 눈을 넓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동양의학, 서양의학, 이런 대체의학, 민중의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각 의학 분야를 전부 다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편중된 의학 사고 방식, 그것이 병을 못 고치는 원인 중에 또 하나예요. 즉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로 갖고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찾고 제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 이해갔죠? 그 다음에 다양한 치료법, 치유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원인도 모르게, 원인을 모르기에 치료나 치유가 힘든 것도 있고, 또 원인을 찾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약을 먹고 뭐 좀 해보면 이게 그 불편했던 게 꾸덕꾸덕해집니다. 그러면 좋아진 것으로 알고 그냥 또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러면 내성만 키우는 꼬라지가 됩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관해서 현재 그냥 아픔이 발생했던 그 조건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양질의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양질의 시간, 건강하게 온 가족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냥 깔깔거리는 그 웃음이 가득한 집안의 시간들, 그게 양질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냥 아픔을 가진 채로 불편한 채로 동거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생활습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는 예방, 치유, 치료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냥 바꾸면 안 되고 팍 바꿔야 됩니다. 아주 팍 뒤집어 파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상태는 치료도 안 되고 완치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마음과 육체의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생활 조건에서는. 지금 병 발생한 조건 아니에요? 근데 그 조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뭔 치료가 돼? 치료는 불가. 그래서 산속이나 바닷가로 가라. 현재 생활 습관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당나라의 명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내가 병이 발생했다면 병 발생 전에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180도로 바꿔라. 그러면 병은 자연스럽게 치유되노라.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병 발생한 조건에서 그대로 가는데 뭐가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집니다. 2, 3년 가족과 떨어져서 이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병 치료와 치유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얼마큼 팍 바꾼 상태에서 이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발생한 지금 이곳에서 생활습관, 공간, 구성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병을 고쳐? 우리가 병 고치러 어디 가? 병원 가잖아. 병원은 지금 여기 생활하고 완전히 달라잖아요. 고치러 간 거야.
평소에 음식을 먹다 병이 걸렸어. 그럼 뭘 먹어? 약을 먹잖아.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우냐면 마음의 병이 훨씬 무섭습니다. 왜? 육체의 병은 뭐 이게 뭐 유형적인 거면 찾아볼 수 있고 뭐 찍어볼 수 있고 뭐 찢어서 뭐 확인해 볼 수 있어. 근데 마음의 병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병이라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멀어지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호기심이 발동이 돼요. 그래야 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그 치유 사례 보면 폐암 환자 뭐 여기 후두암 환자 내일 모레 죽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러 들어간 거야. 가보니까 이 사회생활 할 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일단 사람이 없어. 혼자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어. 그리고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어. 전자기기 없어. 인조물이 없어. 빵도 없어. 뭐 라면도 없어. 피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로지 눈 뜨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이제 해지면 들어와 자야 돼. 안 보이니까. 전기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조건, 생활 조건이 하나 돼. 하나는 먹어. 근데 이 인조식품, 가공식품이 없으니까 직접 뜯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연식을 먹는 거야. 자연식, 생채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뀐 거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체의 병도 고치는. 그래서 말기 암 환자가 치유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병이 발생한 곳에서 생활습관, 공간, 구성원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병을 고치려고 웃긴 소리만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하면 개인적인 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2, 3년 동안 완치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이스덤,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질병 중에서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무리 명의도 그건 모릅니다. 본인밖에 몰라요. 이 육체의 병은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렵고 고치기가. 그것은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누구도 내 건강을 위해서 질병 치료나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제3자예요. 내 병이 남의 옌병보다 중하다는 얘기 참 무섭습니다. 그 얘기가. 저 사람들은 그냥 떠도는 얘기입니다. 야, 그 병원에 고쳐야지, 뭐 치유해야지, 뭐 어디가 병이더라, 뭐 어떤 약 먹으면 좋겠더라, 뭐 누가 뭐 어떤 거 좋겠더라, 뭐 어쩌고 말 그냥 그건 겉도는 얘기입니다. 남은 인생 양질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또 하나는 아픔을 달고 불편한 시간을 살 것인가,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엿보라는 겁니다. 식습관, 아까 나는 자연이다처럼 가공식품이 없습니다. 전부 직접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직접 담아야 되고 직접 그걸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밥해서. 그래서 생식, 생채식, 제철 음식, 쉰토부리, 소식 즐겁게. 거기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하면 그만큼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만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습관. 눈 뜨면 일어나고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당장 가서 뜯어와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완전 바꿔야 돼. 그러면 떠나야죠. 산속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게 산속 바닷가나 이 깊은 산속이나 홀로 떠있는 섬 같은 데 아니에요? 혼자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어. 죽을 각오로 갖고 가서 뭔가 해야 병이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아시겠어요? 가능한 인조물과 멀려가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를 인식해야 됩니다. 10년 기준으로 음식은 1950분의 1씩 좋아지고 운동은
3650분의 1씩 좋아진다는 거. 노력한 만큼의 보장은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고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의 건강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키고 보완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듯이 이 모든 것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제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양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팍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